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있어가지고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 행복 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왜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봄이라고 해도 봄에 맞는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아니, 그니까요. 눈에 이 색깔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저는요, 이거 갖다 준 대로 입는 건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건데 아, 그래요? 트렌드인가 봅니다.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다음 주에는 무슨 색 입을 거예요? 다음 주에요? 예. 아직 몰라요. 시크릿 패션.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반려동물과 함께 봄나들이 나가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애원 씨는 이제 여름이랑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한강이 가까워서 동네 음. 산책도 하고 한강을 쭉 돌고 나면 여름이가 만족해 하더라고요. 매번 간 코스죠. 그래서 제가 좀 색다른 곳을 한 군데 음.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 이제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아셨어요? 오, 몰랐어요. 요즘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니까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전국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옷 색깔 똑같이 입었다고 저랑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여름이랑 가세요. 아, 여름이랑 맞춰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요. 서울에는요 이미 월드컵 공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보라매 공원 등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데요. 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놀이터 출입을 원하시는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구청에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 접종도 해줘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나들이 할 때 모두를 위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목줄과 또 배설물 봉투 지참은 필수고요.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꼭 하셔야 됩니다. 패티켓 잘 지키셔서 올 봄에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꼼꼼히 챙겨본다는 화제의 코너죠. 지금 이 순간도 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 애니멀 시그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부터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려견. 언제나 문을 열면은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처음 본 제작진한테도 전혀 낯을 가리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울강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래도 온순하게 잘 있는 편인데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자기 봐달라고 막 이렇게 짖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짖는 게 아니라 자기 봐달라고. 약간 관종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생후 3개월 무렵 지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울강이. 귀여운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울강이가 온 뒤로 웃음이 떠날 일 없다는 가족들. 하루 24시간 심심할 틈이 없다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으면서 뭐 게임도 하게 되고 좀 약간 좀 적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또 새 식구를 맞이하면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들기도 해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은광이 맛있겠다. 나 은광이 밥 먹자. 아우 맛있어. 사료 그릇을 내려놓기 무섭게 허겁지겁 먹어치우는데요. 아유, 천천히 먹어야지. 그러다 체할라. 진짜 빨리 먹는다. 양이 부족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크기가 있거든요. 물도 마시자. 아우 잘 마시네. 아이고 저런, 급하게 먹은 탓일까요? 여기 마셨어? 급하게 먹나 봐요. 항상 그래여가지고 뭐 특별히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네, 먹을 걸 좋아하는 강아지. 배도 든든해졌겠다 기분 좋은지 애교를 부리는데요. 안 돼. 뽀뽀는 하지 마. 뽀뽀는 하지 마. 하지 마. 뽀뽀는 안 돼. 울광이, 그냥 놀아. 왜 뽀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예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있어가지고요. 안 돼. 뽀뽀 금지령에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울광아, 우리 갔다 올게. 울광아,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가족들이 외출하자 집에 홀로 남겨진 울강이. 한참 동안 문만 바라보는데요. 과연 울강이는 집에서 혼자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가족들의 요청에 울강이 하루를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관찰을 하는 거죠.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화분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녀석.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어머, 뭐 하는 거죠? 화분 맨날 뜯어먹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먹는- 네, 장난치느라고 뜯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 먹기도 해요. 다시 문제의 현장에 나타난 녀석. 빙글빙글 돌다가 시원하게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너 뭘 먹는 거니? 안 돼, 울강아, 안 돼. 먹었어요? 지금 배변을 봤는데 배변이 없어졌어요. 엄마 왔어. 울광아.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또 먹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울광아. 또 뜯었어? 먹고. 이게 뭐야, 이게? 이도 뜯어. 다. 이거 끊어져 버리고. 아 진짜. 안 돼. 배변 봤어요. 또 봤어요. 주인이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시간이 좀 걸려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먹네요. 약간 온기가 있을 때 이렇게. 닦아. 빨리 물티슈. 물티슈. 냄새. 일로 와봐, 너 입. 냄새나. 엉덩이 닦아야지. 진짜 울광아, 똥 좀 그만 먹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냄새나고. 한 한두 달 지났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자기가 싼 똥을 너무나 맛있게 호로록 막 국수처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울강이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런 강아지들 많이 봤습니다. 예, 요즘은 근데 최근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다는 울강이. 순식간에 먹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똥을 사람들이 바로 치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똥을 싸고 바로 돌아서 먹어버리는 거야. 정말 순식간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말릴 수도 없겠네. 네. 그러니까 사료 먹는 것처럼 똥도 막 그렇게 순식간에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식초 있잖아요. 이거를 똥에다가 엄청 많이 뿌려놨거든요. 근데 그 식초에 뿌려져 있는 똥까지 다 먹더라고요. 식초도 맛있어? 응? 울강이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식초도 뿌려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때까지 가족들이 이렇게 쌓이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동안 울광이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평소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울강이. 배설물만 먹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과연 울강이의 이런 식분증 고쳐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놀랐는데요. 예.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울강이가 자신의
와. 대변을 먹어버렸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대변을 먹는다고 하니까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울강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훈련사 이용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울강이가 자신의 대변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되게 빨리 맛있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강아지가 자신의 대변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식분증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형제들이 많이 함께 자랐을 때 젖을 충분히 못 먹었을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간식 같은 거 많이 주면 걔들이 먹는 것은 일정량을 먹고 난 나머지는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에 잔여량이 남았을 때 먹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식분증이 생기거나 자기 변에 관심이 많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변 훈련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호자의 행동 중에서 어떤 점이 좀 문제였을까요? 대소변을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보통 일반 보호자님들이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냐면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야단을 칠 때 언제 쳐요? 대소변을 볼 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왜 변 먹었어? 하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걔들이 자기들이 왜 혼났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자기가 야단 맞은 기억에 의해서 자기가 변을 보고 바로바로 먹어 치우는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대변에는 대장균이나 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변을 먹어서 울강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식분증이 강아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식분증이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수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식분증 증상이 일어났을 때 새끼 자견 시대에는 기생충성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감염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구충구제 이런 것들 병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울강이가 식분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용종 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며칠 뒤 이용정 전문가와 함께 다시 찾은 울강이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울강이. 오늘 처음 만나요. 낯선 사람을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 볼 때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주인인 제가 서운할 정도로. 오히려 낯선 사람들 경계에 심한 것보다 네. 오히려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요? 이거는 네. 그래서 떼어놨거든요. 식초를 잔뜩 뿌려놨는데도 지금 자개똥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선 울강이의 사료량부터 점검해 보는데요. 이제 이걸로 한 3숟가락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네. 이렇게 주신 지는 개월수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준지요? 그래도 1, 2개월 정도? 보통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으면 3개월 이전 시기에는 사료량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적으면 먹이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하루가 다르게 먹이량도 조금씩 계속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평소 사료를 적게 준 것이 식분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울강이의 생활 환경 역시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면 여기 옆에서 네, 분리해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그래도 침대하고 잠자리 공간은 떨어뜨려놨는데 어디 아래에서 잠은 잘 자요? 네, 잘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고 있을 땐 건드리진 않아요. 그때 소장님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배변 패드입니다. 화장실 또 안에도 있네요? 아, 네, 저기 또 배변 패드 놔뒀는데 자주 똥오줌을 또 싸서 네, 그래서 자주 싸는 곳들에 제가 놔둔 거예요. 배변 패드를 여러 군데에 배치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는데요. 또 싸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는 게 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잘만 가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똥까지 먹으니까. 평소 울강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순식간에 배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몰래 대변을 먹어치우는 식분증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소변을 울강이가 언제 어느 때 보는지 잘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언제든지 대소변 보고 나면 그 체크를 할 줄 아는 시간을 정해주고 배변을 싸면 바로 치워주는 습관을 길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치우려고 하다 보니 이미 울강이는 벌써 변을 먹었던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 배변 훈련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계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떠한 계집? 잠금 장치가 있는 계집. 여기다 넣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잠자는 거 교육할 때. 아 그래요? 예. 들어가 봤어 어렸을 때? 네, 외출할 때. 응. 나오시. 기다려. 우선 아무데나 배변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분리해주면 좋은데요.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잠잘 때 넣고 다음날 아침에 끌어서 가고 끌어주시면 또 어디로 가? 네, 화장실. 화장실 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규칙을 정해주는 것은 내가 옆에서 매달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24시간 있으면 당연히 불쌍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솔루션. 울타리가 있는 화장실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화장실. 옳지. 화장실 쉬. 화장실. 울강이가 계속 벗어나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이 울타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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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울강이도 이 공간을 화장실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울강이네. 아, 우리 울강이 화장실 어디? 울강이 화장실 여기 있어.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야. 쉬. 똥도 여기서 싸는 거야. 알겠지? 여기 화장실 있던 것도 여기저기 있던 거 좀 정리를 하고 한 군데만 지금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 군데만 화장실로 정해놨어요. 울강이가 헷갈리지 않도록 화장실을 한 곳으로 지정해줬답니다. 이제 잘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 놓거든요. 일로와 울가 여기 들어가. 자 이제 알지? 새로운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익히고 있다는 울강이.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식분증 증상도 말끔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은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울강이가 점점 이제 그런 규칙들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배변 활동들도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데서나 똥을 싸는 것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또 온 가족이 또 함께 행복해하면서 또 우리 반려견인 우리 울강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울강이. 배변 훈련 열심히 해서 나쁜 습관 없애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오늘의 솔루션, 식분증 증세를 보이는 강아지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변을 먹는 원인이 사료양과 관련이 있었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강아지 입양했을 때 집에서 대소변 조금 싸라고 어떻게 줘요? 사료량을 적게 줘요. 굉장히 적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들이 식탐이 또 생겨나면서 자기 변을 먹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성장 시기에 따라 사료량을 점점 충분하게 늘려주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강아지 시기에 사료량 많이 준다 해서 살 많이 찌는 거 아니에요. 네. 견종 특성상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나중에 스스로 조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울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보호자님이 매달리셔야 되거든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크레이트 공간 영역과 화장실 공간 시간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변 활동 보면 바로바로 보상하고 치워주는 걸 시켜주셔야 되죠. 사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변 훈련이잖아요. 배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좀 훈련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연령에 따라서 배변 습관은 다 다릅니다. 뭐 시기에 따라서 보통 생후 8에서 16주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배변 교육을 시켜줄 때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인위적으로 안에 넣었다가 꺼내서 습관화를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울강이를 보니까 하루에 대변을 좀 여러 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좀 횟수가 좀 과하다 싶은데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대소변을 보는 게 좀 적당한 건가요? 네, 보통 생후 5개월 정도 되게 되면 하루에 한 10번까지 가까이 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4 내지 5회. 그다음에 성견이 들으면 2회 내지 3회 정도 봐요. 변 보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 길러지는 시기가 몇 개월 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타임도 잘 맞추셔가지고 보호자가 인위적으로 화장실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여름이를 키울 때 그 배변 패드를 정말 곳곳에 많이 뒀었거든요.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그 배변 패드를 몇 개 정도 또 어떻게 두는 게 중요한지 궁금해요. 배변 패드도 대소변 못 가리시는 집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많이 깔아놓은 거의 경우가 뭐 거실에 굉장히 다 많거든요. 깔아놔요. 가급적이면 화장실 공간 한 곳 내지 2군데. 그다음에 화장실은 우리 아이가 정한 곳.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교육 시키실 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가서 변 보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설령 TV 아래라 하더라도 여기다 쓰면 안 돼. 야단치기보다는 거기서 패드를 시작을 하세요. 그럼 패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는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패드를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습관화가 되면 우리 반려견이 사람에게 또 양보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배변 실수가 잦은 강아지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좋을까요? 네,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화장실, 방, 잠자리 공간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나중에 화장실 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대한 기억이 걔들에게 각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교육의 메인 포인트는 절대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야단을 치게 되면 식곤증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아예 숨어서 본다든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정한 곳을 걔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호자가 노력이 필요를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본 울강이처럼 식분증이나 그 밖에 잘못된 배변 습관을 지닌 반려동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할 때는 보호자가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반려견도 바뀌지 않거든요. 올바르게 보호자가 교육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고 그다음에 반려견의 행동 습성을 이해하면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걔들도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식분증 증세를 보이는 울강이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우리 이웅종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